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11월 정말 가을의 마지막입니다. 11월이면 12월 두 달 남았죠 이제. 예, 20년씩 인생을 끊는다면 추나 추동. 저는 60대 초반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늦가을에 제 인생과 어찌 보면 날씨가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필통은 아주 귀한 필통입니다. 이거 흑단이라고 해서 나무에 만든 건데 검죠. 거기에 나무, 사슴, 여러 대나무, 여러 가지 이렇게 새 조각을 아주 멋지게 한 아주 귀한 필통입니다. 여러분들 11월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라고 이렇게 멋진 필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필통, 멋진 필통을 구경하시고 여러분들 작품도 이보다 훨씬 더 멋있게 만들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이름 대신 쓰는 말이 있죠. 인칭 대명사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가리키는 그 인칭이 한 5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우리가 나라고도 못하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라고도 못하는 나라. 나는 나야. 나라고 나. 그렇게 이야기 힘든 나라.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나, 저 한 50여 개 중에 1인칭 대명사로 쓰는 거 얼마나 떨릴 수 있습니까? 그 밖에도 많죠. 소인, 불초자, 조린, 우매하다 해서 우인,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평등하게 예산말로 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낮추는 것도 있는데, 호칭에도 대개 1인칭을 가리키는 것 중에서는 낮습니다. 임금마저도 짐 그러는데, 저 황제의 나라 중국에 비해서 낮게 표현한 거고, 짐보다 되게 과인 그러죠. 과인 역시 부족한 사람, 덕이 적은 사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마저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겸양으로 쓰는데 어떻게 감히 신하하며 백성들이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낮춰서 표현합니다. 되게 1인칭을. 왜 이렇게 낮춰서 표현하느냐? 그것은 이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조선시대 넘어 삼국시대 그때부터 유교가 전해오면서부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집단과 계급을 중시하는데 그런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도 둘만 모여도 셋만 모여도 우리는 위아래를 나눠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에서 평등하게 할 것인가 높일 것인가 또 낮출 것인가 그것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몇 기냐 몇 살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나이를 따지지 않으면 촌수를 따지지 않으면 직위를 따지지 않으면 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사고를 이렇게 제약하는데 언어는 행동도 제약하는데 우리가 자기를 항상 낮춰야 하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언행이 일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게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흑인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데 흑인한테 너 흑인이지? 너는 흑인이야? 하고 흑인한테 흑인이라는 사실을 인지만 시켜도 그 흑인은 시험을 망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을 직시하는 것만 해도,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말만 해도 흑인에게는 정신적인 치명타를 가해서 시험을 망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위상이 낮기 때문에, 자기를 낮게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방어적으로 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사실을 확인시키면은 마치 확인 사살하는 것처럼 흑인이 제 역량을 펼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하잖아요. 심신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이 한 가지인데 그 마음의 충격타를 가하면 그 정신력을, 심신력을 다해야 되는 시험을 망친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멘탈이 아주 강하다거나 오히려 그런 것을 복수하려는, 거룩한 보복하려는 마음을, 그런 강단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세종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한 사람으로 아주 성군으로 보죠. 근데 한글을 창제하면서 거기에 좀비법을, 이 좀비법을 너무 강하게 넣습니다. 이 좀비법을. 좀비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올리는 거, 그리고 이제 비는 낮추는 거죠. 이 좀비법을 아주 우리말처럼 강하게 집어넣은 게 없죠. 그래서 이 형식 따지다가 외국인들은 한글 배우는 걸 아주 해먹는다고 하잖아요. 뭐 지금은 그게 어디에서는 깨지는 측면도 있지만 어디에서는 또 과잉이 돼가지고 뭐 짬뽕 나오셨습니다 하고, 이를테면 사물을 올려야 되는지 사람을 올려야 되는지 우리나라 사람도 헷갈릴 정도로 이 좀비법 때문에. 근데 왜 좀비법을 이렇게 설치했느냐? 세종이 지금식으로 보면은 당시에는 성군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온건하게 독재주의를 편 것이지. 그리고 조선시대는 그게 맞는 거죠. 3인 정책이라든가 이 사군 육진 설치해가지고 북으로 이렇게 이사 가도록 백성들 할 때는 그리 안 가려고 뭐 다리를 끊는다거나 손을 절단한다거나 그렇게 저항을 해도 과감히 그리 보냈다고 하잖아요. 신상필벌을 하고. 그만큼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그 민주성군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맞는 온건한 독재자죠. 그러니까 한글도 그런 차원에서 그 살부 사건이 났거든요.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그래서 백성들을 훈계하려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훈자 자체가 그 훈계한다는, 백성을 낮게 보는 겁니다. 훈민, 백성을 훈계한다, 교훈한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교라든가 이렇게 그 말 자체가, 훈 자체가 수직 개념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가르치는. 그리고 바른 소리다. 그래서 정광 같은 그 교수는 이거는 한글 창제를 우리가 뭐랄까 발명한 건 아니고, 저 이제 원나라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게 스님들의 학승이라고 하죠. 배우는, 공부하는 스님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어떤 그 나라 말씀이든가 영화들은 안 봤는데 거기에서 스님들의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받았다고 그렇게 정광 교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유교 시대이기 때문에 불교를 배척하고 있는데 그 스님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은 그냥 세종 혼자 만든 듯이 그 영웅주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세종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판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죠. 세종은 사실은 태종 때 실시하지 않는 종모법, 어머니 신분에 따라서 자식을 구분함으로써 양반 아버지와 그 첩도 양인첩이냐 천한첩이냐에 따라서 또 서얼 그러죠. 서자, 얼자 그러잖아요. 그 종모법, 씨를 따르지 않고 어머니를 따른다는 거죠. 그걸로써 양반을 이렇게 줄이려는, 양반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려는 정책도 펴고 그랬잖아요. 세종이 태종이 이어가지고 못지않게 그 독재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한글에서 그것이 좀비법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아주 뭐 체계가 한 10단계 안팎 됩니다. 저도 국어 전공했지만 고전 배우다 보면은 이 보조어간이라고 하죠. 존경을 나타내는 거, 예사,
그 다음에 낮추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보조어간 때문에 아주 애를 먹습니다. 궁중말 다르고, 여자들 말 다르고, 또 양반말 다르고, 지방말 다르고, 이게 언어가 아주 원활하게 소통하는데 좀비법이 엄청난 장애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 계급사회를 유지하는 1등 공신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조선시대에는 아주 잘 맞는 임금이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언어에다가 좀비법 체계를 강력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독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신분사회가 견고하도록 하는데 지장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 좀비법 체계를, 경호법 체계를 좀 완화시켜야 됩니다. 일본보다도 아주 강력해서 아마 세계 초유의 좀비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 겁니다. 말에다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칭 대명사 1인칭 중에서도 나라고 못한다니까요. 나를. 어디 감히 임금도 과인이라고 하는데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내가 잘났는데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데 하면서도 남들 있는 데서는 남을 의식해서 겸손해야 되고 절하고 낮춰야 되고 불초인이라고 소인이라고 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에서. 그래서 하늘에 죄를 지면 안 된다. 하늘에는 순응해야 된다. 순천자, 존, 흔 그거라죠. 또 공자도 뭐 위선자,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거짓자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근데 복 받고 흥하려고 하는 게 아주 추구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름에 그 선, 진, 미, 뭐 순자, 순녀, 순옥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자도 많이 넣고요. 그만큼 언어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이제 불교에서는 좀 그 평등적인 측면이 있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측면이 있고. 근데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가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그 3번 시험을 당했다고 하죠. 먹는 것, 뭐 숭상하는 것, 소유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40일 금식만 해도 사람이 거의 죽지 않습니까? 대부분. 근데 그 다음에 또다시 시험을, 이런 통과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전파를 했다고 하죠. 그때 나는 그랬다고 하죠. 나.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게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또다시 그 고난을 통해서 득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또 나를 외치면서 설법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이제 성인들도 뭐 공자나 맹자나 예수나 석가 할 것 없이 성인들도 나를 발견하는데 보통 오래 걸리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에 오래 뿌리 내린 유교 그리고 서구 종교로 들어와 있는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도 예수도 그랬잖아요.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나처럼 하라 그런 이야기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나는 하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불교하고 닮은 면도 있죠. 이 수능은 어디서 가르칩니까? 집, 학교, 군대, 뭐 직장 어디서나 수능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능형 인간을 길러내는 곳이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서울대보다도 더 사람을 훈련을 잘 시키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제 수능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거죠. 이 수능형 인간을 길러내는데 거기서 나는 하면서 튀면 왕따를 당하는 거죠.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울타리를 벗어나면 이제 우리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보호하지 않는다.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나는 하고 모난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정맞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그 가정에서나 이제 학교에서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에 순응해야 되는 집단의 계급에 순응해야 하는 거기에서 그나마 자기 개성을 약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부모를 잘 만나야죠. 지금
아주 가부장적이고 계급주의적인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면 소통도 안 되죠. 소통이란 건 뭡니까 이게? 물이 흐르듯 말이 흘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부모님한테 아버지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2-3살 자의식이 생기면 아니야 난 내가 할 거야. 근데 어디서 조그마한 것이 말을 안 듣고 벌써부터 반항이야 하면서 그 자의식 나는 하는 것을 막 꺾어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부딪히고 혼나고 맞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구나.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 대학에서도 저도 뭐 사실은 대학에서 30대 후반에 그렇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쌤들이 많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동창 이렇게 동창회장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도 보면 정말 그 좋은 쌤 10명에 안 좋은 쌤 1명 만나면은 그 1명 때문에 자기 인생이 큰 지장을 받았고 그리고 그 모욕감을 오래 간직하기 때문에 처절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보면 교수들도 좋은 사람이 많지만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참 곤욕치릅니다.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저도 여러 요인이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면서 그래서 과감히 그래 나가자 하고 어찌 보면 울타리를 나온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정말 처절한 밤을 지새우는 몇 달 1년 가까이 고민도 하고 그랬지만 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나다 하고 나왔죠. 나야 나 너는 너 하고 어찌 보면 하극상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까지 운 좋아야 되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모를 고르겠습니까? 대학원 가면은 되게 뭐 지도교수다 뭐다 해서 자기가 고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사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나 이제 학교나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죠. 학교는 직장보다는 덜하지만 그 사표 써놓고 가슴에 품고는 사장 책상 두드리면서 나는 오늘부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또 뒷모습도 또 잘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복잡한 나라라. 이 손바닥만한 나라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 나를 외치려면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를 나라고도 못하는 나라에서 정말 나를 나타내면서 살려면 어때야 됩니까? 모난 돌이 아니라 모난 바위가 되면 됩니다. 모난 바위. 돌은 깨뜨릴 수 있지만 모난 바위가 되면 누구도 못 깨뜨립니다. 오히려 겁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위처럼 호수가 아니라 바다처럼 큰 사람이 되면 누구도 반역자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배신이다 반역이다 그렇게 나무라는데 사실은 위인들은 다 반역자였습니다. 왕건이 안 그렇습니까? 이성계도 안 그래요? 태종이 안 그래요? 처가 싹 쓸고 태종이 80%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종이 나온 겁니다. 어찌 보면 박정희가 안 그래요? 다 위대한 사람은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반역을 하니까 왕따를 당하지 큰 반역을 하면 모난 바위가 되면 건드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언어 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남자들이 가부장적이어가지고 요즘 뭐 82년 김지영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 김지영도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살만한 사람도 있었고 살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남자들이 아직도 저도 60대지만 가부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그다음 안사람 왜 황혼이혼이 그렇게 많습니까? 남자들이 죽어도 자기 가부장적인 그 의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조금만 배려하고 양보하면 괜찮은데 남자들이 잘 안 변하려는 면이 있죠. 운동권들도 그렇습니다. 운동권들 뭐 청와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운동권들도 이 가정민주화는 안 이룬다고 하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자기가 이 톱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와서 대장로를 하려는 측면이 있거든요. 언어민주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좀 좀비법이 깨져야 됩니다. 저도 제 아들이 이제 언젠가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렇게 하니까 그 문자 보고 안사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가위밥빵 먹는다고. 그래서 저는 문제제기 안 했습니다. 수평적이어야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화내면 이제 그나마 하고자 하는 말, 그런 문자도 안 옵니다. 예. 나를 나라고 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사실. 나는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칭이 됐든 그 무엇이든 좀 평준화돼야 합니다.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 이제 질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더 서열화를 깨야 됩니다. 영어가 소통이 잘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외국에도 다른 식으로 어떤 그 예절이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예절 따지고 싸가지 따지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면종복배라는 거잖아요. 얼굴 맞대고는 복종하는 듯 하지만 돌아서면 등에서는 한 대 때리려고 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예. 오늘 그래서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자. 왜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나라고도 못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칭 대명사 중에서 나를 못 쓰는데, 이거는 세종이 만들어 놓은, 이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좀 깨야 할 측면이 있다. 이거는 유교든 기독교든 불교는 좀 덜한데 그런 사상적 배경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기득권이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예가 드문데 좀 그런 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집에서는 특히 남자들이, 직장에서도 남자 상사들이 그런 사회가 되어서, 아니면 자기가 모난 바위가 되어서 어찌 보면 거룩한 반역자가 되어서 그런 사회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11월 1일, 예, 여러분들 멋진 11월 그리고 12월 마무리가 되길 바라면서 이 극단으로 만든 아주 까만 나무죠. 네, 필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자기 인생을 가꾸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얼굴도 중요하지만 예, 인생을 성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구독, 뭐 이렇게 시청 좋지만 댓글도 남기시고 이렇게 제 뭐랄까 바람직하게 고쳤으면 하는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